안녕하세요. 복덕방 토크의 복토크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매수 문의는 있었지만 적극적인 포지션이 아니어서 계약건이 많이 성사되지는 않았는데요.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는 매수 문의가 더욱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건물 매매 계약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실거래 반영 안 된 건물 매매건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실무에 있다 보니 이런 변화를 조금 더 빨리 체감하게 되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을 중개하다 보면 포괄 양도양수, 명도, 용도 변경 등 다양한 상황을 체크하고 협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계약 중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상가주택 매매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적발되지 않은 경우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건에서는 1층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임차인분이 약 2평 정도를 불법으로 확장해 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상황입니다. 이 임차인분은 10년 넘게 큰 문제 없이 운영해 오다가 이태원 사건 이후 강화된 점검에서 적발된 케이스예요. 임대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구청에 상담을 받고 1층 임차인에게 철거를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철거 비용 문제와 테이블이 줄어들게 되면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을 본인이 내고 철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매각을 위해 지하와 1층을 제외한 2, 3, 4층은 명도가 진행됐고 임대 수익률이 1% 되었지만 매수 측이 법인이라 대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매수 측 법인은 연 매출도 괜찮고 신용도도 높아 대출을 받는데 무리가 없었죠. 그러나 불법 확장된 부분의 원상 복구와 주택 부분의 용도 변경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인이 매입할 경우 주택 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되지 않으면 취득세 문제뿐 아니라 대출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위반 건축물이 원상 복구되지 않으면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과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철거를 요구해도 임차인은 장사를 위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임대인이 이행강제금을 대신 부담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원상복구와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끝까지 버틴다면 최악의 경우 명도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오해 납부하면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2019년 4월 23일 법 개정 이후로는 원상 복구를 할 때까지 계속 부과되며 필요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해야 하겠죠. 최근 위반 건축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점검이 강화되고 있어서 사전에 잘 체크하고 협의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위반 건축물 관련 사례를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